삼국시대 한 축이었던 백제, 우리에게는 신라에 병합된 고대 국가라는 사실 외에는 알려진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백제가 중국과 일본 영토를 지배하고 더 나아가 동남아시아 일부 땅까지 점령했던 대제국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최근 한국에서 이 유적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자 백제의 찬란한 문명이 다시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본 역사학계는 다시 역사를 써야 한다고 할 정도인데요. 로마 제국과 비견될 정도로 세계 최강 대국을 건설한 백제의 놀라운 진실에 대해 뉴스 팩토리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무덤. 그 무덤 입구에서 부지런히 곡괭이를 휘두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침내 큰 소리와 함께 비밀에 묻힌 무덤의 입구가 드러납니다.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고대 무덤 중 가장 큰 크기의 무덤이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심스럽게 조명을 가져다 댄 연구진들은 충격을 감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생김새 때문이었죠. 구석구석 살펴본 연구진들은 하단부에 길쭉한 판석을 놓고 그 위쪽에 깨진 돌을 차곡차곡 쌓아 벽체를 만드는 형태에 감탄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질적이라고 볼 수 있는 무덤의 형태였습니다. 뚜껑 달린 접시는 물론이고 제사 음식으로 사용되었던 유기물 덩어리까지 발견되어 상당히 높은 신분의 사람이 묻혀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올해 국내는 물론이고 전세계 역사학계를 뒤집어 놓은 이 무덤은 북일 장고본 고분입니다. 이 고분이 수면 위로 올라오자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일본 고고학계 관계자들입니다. 고분의 양식은 전방 후원본 방식으로 일본에서 자주 발견되는 고분 양식이기 때문이죠. 일본에서만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진 이 고분이 한국에서 발견되자 일본 학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양식이라 주장했던 고분이 한국에서 발견됨에 따라 한국이 사실 일본에 영향을 주었고 더 나아가 일본을 한국이 시료 지배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고분은 한성백제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번 발견이 의미가 있는 것은 백제가 해양제국이었다는 것을 드러냄과 동시에 중국은 물론이고 일본까지 백제가 해외 영토를 다스렸다는 것을 밝혀주는 유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역사의 백제는 전라도와 충청도, 경기도 일대를 지배하는 작은 국가로 표시되지만 실제로 백제는 이 영역보다 더 큰 땅을 다스린 거대 제국이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동남아시아 일대까지 아우르는 강력한 국가였죠. 장고본 고분과 더불어 여러 고대 문헌을 통해 백제가 한강 유역에 수도를 자리 잡았을 시기 백제는 각 식민지역에 담당 관리를 보내 해외 국가들을 실제로 다스렸다는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백제는 마한에서 시작된 나라로 고구려에 여러 차례 침공을 받았지만 여러 차례 이를 무찌른 국가로 지방을 22개 담로로 나누어 다스린 국가다. 중국 난징박물관에 소장된 양직공도에는 이와 같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양직공도에는 놀랍게도 지금의 중국 라오닝성 서쪽인 요소 지역을 백제가 다스렸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동진 지역이 점유했던 땅인 요소 지역을 백제군이 정복해 이 일대를 자신의 땅으로 편입했다는 기록인 것이죠. 이 외에도 남사라는 책에서 백제에 대한 부분을 따로 기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구려와 더불어 요동동쪽 천여리 밖에 존재한 국가이며 백제는 요소와 진평 이 두 곳을 점거해 백제군을 설치했다고 말한 기록이죠. 주서라는 책에서도 백제의 영토를 고구려 이남의 작은 국가로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백제의 국경이 바다 건너까지 미친다고 기록된 것을 보면 백제는 바다 건너 여러 지역을 자신의 땅으로 편입해 이를 거느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라말 최고의 유학자라 칭송받는 최치원 역시 백제의 강역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중국으로 유학까지 갔던 최치원은 백제는 남쪽으로 오월을 침공하고 북으로는 유, 연과, 제, 노를 괴롭혔다고 말하며 산둥성 지방 넘어 동남아시아 지역까지도 백제가 다스렸다는 언급을 남겼습니다. 기록에서 언급하는 오월이 바로 현재 중국의 광시성 지역으로 놀랍게도 광시성 지역에는 백제라는 지명이 있는 곳이 있으며 주민들 역시 과거 한민족의 풍습을 그대로 유지하며 문화유산을 계승해온 흔적이 있습니다. 과거 한국 다큐멘터리 팀이 백제어라 불리는 지역을 찾아가 본 결과 청월대보름 세시 풍속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부엌에는 부뚜막이 버젓이 있었으며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맷돌까지 백제어 주민들이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1000km도 떨어진 먼 거리에서 그것도 한국과 비슷한 형태의 문화가 남아있는 것은 우연인 것이 아니라 백제가 그 근방 지역까지 점령했었고 한국 문화를 주변 민족에게 전파했다는 강력한 물증인 셈입니다. 일본에서도 후나야마 고분이라는 곳에서 대도와 함께 백제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유물들이 출토되었습니다. 고위 신분의 사람이 묻혀있는 무덤으로 알려진 이곳을 통해 백제가 일본 여러 지역에 관료를 파견해 실제적 지배를 했다는 설이 정설로 밝혀진 것이죠. 그동안 일본 연구진은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를 건설하고 이를 다스렸다는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최근 발견된 고분에서 강력한 증거가 발견됨에 따라 일본이 백제를 지배했다는 임나 일본 부설은 완전히 거짓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동아시아를 넘어 동남아시아까지 지배했다는
광활한 대제국을 건설한 백제의 실체가 마침내 유적과 기록을 통해 모습이 드러난 셈입니다. 안타깝게도 동아시아를 제패한 해양제국 백제의 찬란한 문명은 국내에서 외면당해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파에서 발굴된 석촌동 고분 역시 한성백제 시절 만들어진 무덤으로 피라미드 형태의 모양으로 국내외 학자들의 관심을 받은 유적입니다. 특히 이집트의 피라미드 형태와 비슷한 모양을 띠고 있어 고분의 기술력이 이집트와 비견할 만한 수준이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백제가 이집트만큼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 국가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하지만 무덤에서 발굴된 유물이 적었고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유물들이 나오면서 관심이 빠르게 식어갔습니다. 해외에 있는 백제의 유물들 역시 우리의 무지로 인해 박물관 구석 한켠에서 썩어가는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이번 장고본 고분의 발굴로 제국을 건설했던 찬란한 백제의 문명이 다시금 세계 무대에 조명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번 기회를 잘 살려 대제국을 건설했던 백제의 문명이 다시금 사람들 뇌리 속에 자리 잡기를 바라며 끊임없이 역사 왜곡을 일삼는 일본과 중국의 학자들이 더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팩토리